막 복귀한 한덕수 대행이 각 지자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 대피를 지원하라라고 긴급 지시까지 내린 그런 상황인데 산불 재난 속에서 국민의힘이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야당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일방 삭감한 것을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야당은 뭐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변인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팩트 체크 좀. 정확히는 2조 4천억 원을 깎았죠. 2조 4천억 원. 네, 거의 예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예비비가 줄어든 상황인데 네. 예비비라는 것이 일종의 보험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보험.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유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좀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저희가 갑자기 추경을 하려고 하면 네. 일단 정부에서 국가재정법의 엄격한 그 법적인 그런 규정에 따라서 또 이제 예산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이걸 또 여야가 또 합의하는 과정까지 거치다 보면 정말 하세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논리가 그겁니다. 작년에 한 3조 원 남았지 않냐, 불용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있는데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줄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테면 뭐 올해 병원 덜 갔다고 보험 다 해지해 버리진 않잖아요. 내년에 병원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언제 큰일이 터질 줄 알고 실제로 이 작년에 예산이 좀 불용된 이유는 이제 기재부 이 주장에 따르면 어떤 예정보다 호우나 그런 태풍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번째 지금 재난 사고입니까? 맞아요. 연초부터 무한항공 사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뭐 산불 대대적으로 나고 있죠. 싱크홀 또 엄청나게 큰 싱크홀이 또 터져가지고 또 인명 피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저희 여당에서 국정협의체를 운영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내로 돌아와서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를 해야지. 예. 지금 천막당사 농성을 할 때냐 지금 천막당사.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입장을 내야 될 제1야당이 오히려 이 면피성 입장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피성 입장만 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또 한덕수 대행 재탄핵을 지금 그렇죠.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지금 어쨌든 간에 국가의 임시 수장이고 지금 재난의 컨트롤 타워인데 지금 뭐 마은영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재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파면의 사유가 됐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면 당했겠죠. 네. 하지만 그게 이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총리 자리로 돌아갔는데도 지금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예.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도 언제든지 마은영 임명 안 하면 탄핵을 이러면 저는요 국민들 마음이 그동안에는 이런 생각도 좀 있었을 거예요. 네. 아무리 줄 특검을 해도 비상계엄까지는 아니지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계몽령은 좀 계몽됐다는 분도 계시지만은 좀 그렇잖아 하는 분도 계셨을 텐데 이제는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 시도한다, 이어간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재추진하는 순간 저는 국민들 마음 돌아선다고. 또 역풍 분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는 이 정도라면 물론 이제 시점은 다르지만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그런 생각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국민들. 진짜 이 정도까지 할 정도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고 예. 미국은 4월 2일 상호 간세한다 그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Liberation Day 강복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한덕수는 파트너로 생각하겠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투자를 30조 원 하니까 210억 달러. 예. 관세는 안 물리겠다. 이러고 있는 분위기 좋은 찰나에 탄핵? 이게 완전히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국민 여론이 국민들 생각이 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 정부나 어떤 여야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해서 좀 기업들이 자구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을 복닫아주고 도와주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회방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건데 사실 저는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애초에 국회목 3인 재판관 임기가 작년 10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임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임기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좀 후보자들을 추천을 해놓고 이게 또 임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때 6인 체제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천을 안 하고 미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 초까지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해서 헌법재판관들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6인 체제라는 것은 아예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빨리 복귀 못 시키게 하려고 직무정지를 연장시키려고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윤 대통령 탄핵됐으니까 빨리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 그 민주당이 유도했던 6인 체제와 달리 8인 체제는 심리가 가능한 이 체제거든요. 그리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6표가 안 모일 것 같다라고 하니까 9인 체제 안 만들면 뭐 권한대행에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을 하겠다, 재탄핵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이거 저희가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민주당 니네들이 이거 6인 체제 만들려고 안 한 거잖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 정치권이 너무나 파격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1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일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지금 뭐 상상력을 아무리 저희가 동원해도 그걸 뛰어넘는 일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뭐 4월 18일 무렵까지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안 하면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뭐 내각 총탄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 그런 상상 시나리오까지 여의도에 지금 돌고 있어요. 김원효 씨가 또 공유를 예. 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정말 심각하고 예. 저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국민들도 결코 자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첫 번째로는 추경 예산 관련해서도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 뭐 재난 관련된 예비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은 자꾸 도발하고 있고 사이버 공격하고 있고 그렇죠. 라자루스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완전히 해킹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 FBI에서는 박진혁을 라자루스 관련 인물이 북한 해킹 그룹의 이름이 라자루스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선 회장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honor,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칩,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도 다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버리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TSMC한테 인텔이라는 회사를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미국은 지금 이거예요. 예. US 스틸도 투자해라. 투자해라. 근데 인수는 안 된다. 투자해라. 근데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반도체 특별법도 못 통과시키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삼성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재용 회장도 이러다가 삼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도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국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명운이 걸렸는데. 명운이 걸려있어요. 저는 빨리 정말 다른 외국의 회사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트럼프는 문을 열어놓고 3조 4조 달러 예. 그걸 유치하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반도체 특별법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이걸 미적거릴 이유가 있나요? 반도체 특별법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주미대사 출신에다가 또 통상 관련해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다시 재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거 요즘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과연 이걸 지금 시행해야 되느냐.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정의선 회장이 31조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거를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관세 정책의 효과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게 우리나라에 투자될 수도 있었던 그런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특례법에 그 52시간제 유연화도 못 받겠다고 하고 그 예. 상속세 인하도 안 된다라 그러고 법인세도 저희가 OECD 평균만 맞추자라고 하니까 기어이 그 1%만 낮추는 식으로 그냥 그 땜질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리쇼링 유도해서 우리나라에 일자리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 야 민노총 있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하고 싶겠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민노총 밭에 그렇게 발목만 잡히는데 이때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도 이때다 싶어서 적당히 핑계 대면서 미국으로 이거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아,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 그렇죠. 예. 아니 민주당이 이 192석 거대 야권이 민노총에 종속이 돼가지고 민노총이 반대해서 양대노총이 반대하니까 근로시간제 유연화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거죠.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럼 이 정도 다루고 그럼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건데 이런 역풍이라고 할까요? 그 국민적인 역풍이 어느 수준까지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도 재탄핵을 하게 된다면, 재탄핵 시도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기어이 탄핵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국민 반발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는 여론이 예. 오히려
탄핵 반대, 지금은 탄핵 반대를 예. 대통령에 대해서 주로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탄핵 반대가 이제는 종합적으로 탄핵 찬성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네. 이게 여론의 초역전 현상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민주노총에 대해서 노사관계 필요하죠. 예, 예. 그렇잖아요. 그게 건전한 우리의 어떤 이 사회 또 환경이잖아요, 그죠? 노사 네. 환경이잖아요. 예. 근데 회사 망해버리면 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핵심은 뭐 기업주만 배불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적어도 기업이 살고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이 발전되기를 바라지 않는 노조가 있다? 그는 노조가 아닙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도 발전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또 처우도 개선하고 근로 환경도 좀 좋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 핵심은 뭐냐면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아마 민주당 강성 지지층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재추진을 바라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민주당 초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밖에 더 있겠어요? 예. 저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을 향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론은 불덩어리가 된다. 불덩어리가 된다. 제가 가급적이면 풀 이야기 안 하고 그렇죠. 싶습니다만 예.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